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른 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공장에 가고 막 이런 얘기 그거 거 아니에요? 공장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그래요? 사람들이 그 뻥친 거예요. 그거. 아, 진짜요? 공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어찌 그게 뭐가 건설 현장 가서 알바 네. 좀 하고 가지고 자꾸 그런 거지. 아, 그거를 좀 어마해서 얘기했구나. 그분들이 잘못 이해했지 네. 공장에서 일한다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 아니, 그래요? 공장은 가보지 못했지. 그럼 그 얘기 해주세요. 좋네요.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서아입니다. 오늘 저의 채널에서 또 새로운 외교관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외무성에서 1급 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도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서 베트남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이면 지금 거의 횟수로 한 13년? 12년, 13년 그렇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외교관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망명해서 오신 예. 이일규 참사님을 모시고, 위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를 봤는데요. 네. 조회수가 대박이 났거든요. 저희까지는 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나 차에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당 그런 걸 한번 쭉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좀 이거 오늘 많이 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기존의 일기용님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그때 한번 같이 소아스 유튜브에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진짜요? 그때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네.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가서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취소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한 석 달 전인가 한번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일구 네, 선생님하고. 맞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다음에 두 분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때 인천 쪽인가 저보고 가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김포인지 인천인지 그쪽 방향으로 같이 가서 그때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예. 두 분이 같이 나올 뻔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네. 말했거든요. 유튜브 촬영하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유튜브 좀 촬영하자. 그래서 그때 오케이 했댔어요, 제가.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쉬는데 멀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좀 휴식하고 네. 딱히 또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 알바로 좀 현장도 다니고 하니까 오늘은 명절이니까 좀 여유로운 시간이고 좀 쉬는 날이에요, 저에게. 그래요? 그럼 한국에서는 프리랜서로 어떤 일을 기본하시는 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월간 중앙이라고 있어요. 네. 그 잡지인가 있는데 거기 매달 북한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선 저 어제 안 하셨어요? 평양 랩서디라고 네. 거기 쓰는데 지금 한 10회 차 정도 제가 써줬어요. 또 분야가 다르신가 보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월간조선 잡지인가? 거기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건 네.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제 것도 잘 안 보거든요. 네. 이상하게 자기 것은 보게 되지가 않아요. 또 혹시나 해서. 네. 그래서 리포트를 매달에 한 번씩 보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로 그 잡지하고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는, 이번에 쓴 게 또 어떻게 나갔구나. 그러면 또 전달에 쓴 게 구독자 수가 한 160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번 회차에는 김여정이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김여정이가 정확히 언제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게 됐고, 김여정이가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면서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서 어떤 기부 편지가 새롭게 나왔고, 그게 지금 현재 대남 쪽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제가 써줬거든요. 그때. 그럼 김여정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아니지요. 제가 그때 2012년도에 주체사상 세계대회를 북한 외무성에서 주관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상무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 외무성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찰나에 김정일이가 사망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윤성이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때 행사가 만세대 언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다가 꽃바구니를 올리는 그게 북한 세계대회, 주최상 세계대회 하나의 일정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나니까 그쪽에서 김여정이를 보게 된 거죠. 엄청 가까이서 보셨어요? 예. 그때 엄청 연습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잖아. 북한은 행사를 당일에 하지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한 3-4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나니까 거기에서 오면서, 그러면 또 북한 노동당 간부들하고 같이 함께 주최한 세계대회를 하니까 그 연관 속에서 같이 협업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망명하게 되었어요? 예, 제가 2013년도 나와서 한 1년 정도 되기 전에 네. 북한에서 대대적인 수총 사업이 있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장성택 수총 사건이 있었거든요. 북한 대사관도 장성택과 연관되어 있는 외교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도 한동안 자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 침체기에 있었댔거든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저도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굳히고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럼 해외에 계실 때 장성택이 숙청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셨겠어요? 예, 해외 나와서 한 거의 1년 돼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2013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사건이 진행이 됐고 그때부터 쭉 북한 대사관이 좀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때 당시. 대사관에서 서기관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런 서기관 일은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탐사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자기 업무 영역이 다 별도로 따로 네.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단 사업이나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대사관에서, 그때, 베트남이나 그 주변 국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매일 5건 이상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하고, 기본은 북한이 성명이 나오거나 담화가 발표될 때 그걸 가지고 또 홍보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베트남 노동당, 베트남 공산당, 사회단체 항상 2인 1조로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고. 근데 북한의 대사관 특성상 1인이 혼자서 활동하지 못해요. 그쵸.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계기점마다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럼 뭔가 한국어로 말하면은 홍보 담당을 하신 거네요. 서기관이. 제가 그때 대사관이 나오기 전에 네. 북한 염성 7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주재상 대선전을 담당을 했댔어요. 그러니까 주재사상 국에 있었죠, 제가. 염성 7국이라고. 북한에서 그 홍보 지나간 용화 감상회, 사진 전시회 뭐 여러 가지 위대성 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선전 사업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김씨 일가의 그런 위대성을 선전하는 그런 업무를 보신 거네요. 북한 대사관의 기본 사명이 그겁니다. 그럼 뭐 한국에는 없는 직업이네요. 그렇죠. 네. 한국도 가만 보게 되면 그 대사관 앞에 이렇게, 홍보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대사관 가면 사진들 북한 이렇게 뭐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관시하는 뭐 그런 것도 매달 갈아 끼워야 되는 거고요. 네. 한국 대사관도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베트남에서 그 상주에서 계실 때 한국 대사관은 가보셨어요? 그때 외교관실은 가지 못했고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보지 않아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금은 부지가 있는데 네. 그때는 롯데백화점이가 롯데 그런 건물에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지금은 새로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대사관이라고 이렇게 자기 단독적인 부지를 갖고 이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대사관하고 가까웠어요. 북한 대사관하고. 한 차로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 측면에 관심을 안 돌리고, 네. 우리는 그 대한민국 맛집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맛집에 가서, 네. 그래서 백숙 있잖아요, 백숙? 이게. 예, 그러니까 삼복도기가 되게 되면 거기 가서 조용히 가서 백숙 먹고 오고요. 그래요? 말을 하지 않고. 어땠어요? 무슨 맛이었어요? 거기서 보약이라니까 먹은 거죠. 거기서. 예. 백숙이 보약이다. 예, 그러니까 항시 베트남이 더운 나라다 나니까. 네. 또 그러면 북한 식당에 가는 것도 좀 제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들이 그 대사관 직원분들이 북한 식당 가는 게 제한이 있어요? 제한보다도 그저 자주 가면 안 되니까. 왜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했는데 혹시 아시죠? 예, 그렇죠. 그때 네. 제가 있을 때 소아씨는 아니고 네. 베트남 북한 대사관이 난리가 났어요. 캄보디아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한 명이 지금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2012년에 한 명이 나갔거든요. 그때 내가 있을 때거든요, 대사관에. 그래서 그러겠다. 그때 캄보디아 안전대표하고 네. 베트남 주재 우리 안전대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날아갔거든요. 그분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 베트남의 상주에서 계시던 안전대표 예. 이름 아시죠? 잊어먹었는데. 지금 부국장 한다고, 이름을. 그 제가 캄보디아에서 일을 할 때 예. 북한의 좀 중요한 사람들을 그 서빙을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항상 날아오는 그 안전대표랑 자주 보고 그랬었어요. 원래 베트남에는 안전대표가 없다가 캄보디아 쪽에서 같이 다 보다가 다 아시다시피 400명 탈북민 사건이 그 대한민국으로 비행기로 한번 오지 않았어요. 400명? 전용기로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날아온 한번 역사가 있거든요. 그 후에 북한이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위구심을 느끼고 네. 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기존에 베트남이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기본 대한민국 가는 루트가 됐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베트남에 안전대표 편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바로 탈북 결심을 했을 때 무조건 한국 가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초기에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저희 탈북하기 위한 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왜냐면 거기에 가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이 원래는 프랑스였어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러다 나니까, 졸업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평양외고대학 학원반에서 6년 동안 불어를 하고, 그 군복무 11년을 했거든요. 11년 하고, 다시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불어불문과에서 불어를 5년 반 정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외무성에 간 거죠. 그럼 이일규 위원님을 처음 본 것이 어디예요? 원래 스페인과하고 불어과는 네. 같이 사막부라는 곳에 있어서 그쪽에서 일규 참사님이 늦게 편입을 하시다 나니까 그쪽에서 만나본 적은 없고요. 네. 제가 북한 외무성에 말하자면 북한 외무성에도 인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체험생, 그러니까 현실 체험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 외무성 닥고라는 데를 갔는데 그곳에서부터 일규 참사님하고 같이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외무성에서. 외무성 닥고? 닥고라는 게 북한 외무성의 유일한 한 개의 회사예요, 회사. 거기서 현실 체험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 라틴어하고 불어 번역을 담당했고 네. 거기서 이제 1년이나 2년을 지나면 이제 말하면 성으로 귀환 가는 거죠. 그때 일기 형이 먼저 갔고, 그러면 내가 후에 1년 있다가 갔는데, 처음 간 게 제가 북한 외무성 6국에 갔어요. 네. 근데 6국에 가니까 일기 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국이 좀 큰데, 6국은 일가가 아프리카국이거든요. 네. 아프리카 간데 내가 아프리카 부르다 다니까 아프리카가를 갔고, 그리고 쿠바나 라틴미주가 그게 3가였어요. 그쪽 편에 일기 참사님이 있었고, 그다음엔 2가에 유원호 참사님. 네. 그러니까 6국, 쉽게 말하면 북한 외무성이 6국에서 1가, 2가, 3가 대표로 한 명씩 다 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그쪽에서 그리고 하다가 만나다 왔죠. 거기서. 여기 오셔가지고 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자주 하세요? 예, 초기에는 세 분이 모여서 네. 같이 위치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거기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일그 참사님이 좀 바빠지면서 네. 그러다 나니까 최근에는 그저 세 명이 다 모이긴 어렵고 네. 두 명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만나는 거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만나고 있어요. 예. 그럼 북한 그 외무성에 계시다가 예. 해외로 파견이 돼서 처음에는 베트남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예, 제가 예. 첫 발령지가 베트남이었어요. 제가 북한 외무성에 좀 나이가 들어서 갔거든요. 네. 여기나 11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 나니까 대학교를 내가 30살 초반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32살인가에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무성에 가다 나니까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신 그렇잖아요. 그 북한이라면 네. 간부를 갖추기 위한 표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입당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그 상황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뒤처졌지만 정치적으로 자기 간부 표징에서는 제가 당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쪽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북한도 만기지대군이라고 해서 군복무를 자기 다 마친 성원에 대해서 좀 하나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쪽 측면에서 네. 좀 빨리 좀 이렇게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캐리어가 있다 나니까 네. 북한 해무송에 제가 발탁이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그 원래 좀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어서 그것도 연관이 엄청 크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을 하려면 네. 우선적으로 8천까지는 봐요. 그 기국적 토대에서 8천까지 깨끗해야지 종합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학을 가는데 뭐 8천까지 보고. 네.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네. 다른 대학하고 틀린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간부로 점 찍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다 하고 그리고 종합대학을 졸업하면 내각에서 직접 신원조회를 다 한다고 신원조회를 마친 상태에서 우리 가는 거예요. 종합대학 졸업생들은 신원조회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대기발령 있는 거예요. 해무성에 제가 그때 입직을 해서 해무성에서 6년 정도 제가 있었어요. 6년 정도 있으면서 네. 뭐 승진을 하고 하다 나니까 제가 6국에 있다가 그다음에 7국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7국에 가자마자 마침 그때 주지상 세계대회가 그때 생기면서 그 주관을 또 우리 7국에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주지상 대선전은 예산을 북한 해무성 예산을 쓰지 않고 네. 북한 노동당 예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성은행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성은행이요? 예, 대성은행하고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대성청국이 네. 필요한 그 물자들을 수입이나 이렇게 하고 네. 대성은행에서 예산을 받아요, 매해. 그러다 나니까 예산 작성하는 법도 거기서 배웠고, 그리고 대성은행 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또 대성청국에 우려를 해가지고, 대성천국이면 엄청 큰 것이잖아요, 거기도. 평양에서 대성천국 하면은 좀 알아주는 것이었거든요. 거기가 저 해외 나가고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는 대성은행은 북한노동당에서 김정은의 그 당자금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가운데 다리를 건넜대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고 보고 라인이 국장으로 올라가거든요. 대성은행.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결제 시스템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옛날에는 본인이 다 가져가서 대성은행 가서 이렇게 만나댔는데 이제는 내가 있을 때는 내야만 온라인 결제가 됐댔어요. 네. 근데 이제는 외야도 온라인 결제가 됐기 때문에 좀 편하게 됐고요. 그러면 대성은행에서 방침을 받아 집행하는 단위가 대성청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청국에서 여러 가지 자기 자회사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외야 자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게 대성은행으로 가고 대성은행에서 또 김정은의 돈을 관리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대성청국에서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호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있고요. 네. 제가 있을 때는 1년에 한 5만 달러 정도 예산이 측정이 됐어요.